우리는 너는 어느 지역에서 왔니? 네가 사는 지역은 어떠니? 혹은 우리가 사는 지역은 어떻다 어떻다 등 지역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죠. 지역은 사막, 초원, 툰드라 지역처럼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를 말하기도 하고, 도시 그리고 촌락처럼 경관상 유사하거나 기능적으로 관련된 장소들의 모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마치 서울은 뭐든지 빨리빨리 돌아가고 사람들의 걸음걸이도 빠르며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충청도 지역은 뭐든지 느릿느릿하고 콘서트가 열려도 다른 지역보다 관중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성은 영원 불변하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역의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성은 지역 조사 활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죠. 먼저 왜 내가 지역 조사를 하고자 하는지 조사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조사 주제와 조사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 목적과 조사 주제를 선정했다면 이제 지리 정보를 수집해야 하죠. 그런데 지리 정보의 수집은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로 말이죠. 실내 조사와 야외 조사 중 여러분들은 실내 조사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실내 조사는 인터넷, 도서, 지형도, 지리지,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해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실내 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무턱대고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한다면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허둥대다가 시간만 버리게 되겠죠. 실내 조사가 끝났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야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야외 조사에는 관측, 설문조사, 면담, 실측 등이 있는데, 여기서 설문조사는 야외 조사에 해당하지만 설문을 하기 위한 설문지 작성은 실내 조사에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보 수집이 끝났으니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을 해야겠죠. 지리 정보를 분석하고 토의 과정을 걸친 후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 지역 조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지역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대전광역시 시민공영자전거 타슈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타슈는 2008년 창원의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벤치마킹해 2009년에 만든 것인데요. 지금은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제가 시민으로서 가끔 이용을 하고자 할 때 문제가 많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할 때 졸업 논문 주제로 이 타슈를 선정했었죠. 저는 졸업 논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방금 배운 지역 조사 방법을 이용했었습니다. 저희 조사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타슈를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정류장에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없어 이용을 하지 못했는데 막상 다른 지역에 가면 항상 자전거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사 주제를 GIS를 활용한 시민 공용 자전거와 지역 인구 사업체 간의 시공간적 분석이라고 정했죠. 이후 지리 정보를 수집하면서 실내 조사를 먼저 수행했는데 저는 대전광역시청에 연락하여 타슈의 정류장 정보, 이용자 수 등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청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었죠. 어느 공공기관이 대학생에게 쉽게 정보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며칠 뒤 다행히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는 무사히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외 조사를 통해 실제로 정류장들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었습니다. 저는 타슈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정류장의 거치대 수와 이용자 수에 주목했습니다. 정류장에 자전거 거치대가 많다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많다는 것이고 이용자 수가 많은 곳에는 당연히 거치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류장 내 거치대 개수 상위 및 하위 20개소, 정류장별 이용 상위 및 하위 20개소들을 분류하여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거치대 수 상위 20개 정류소 중 이용수 상위 20곳에 포함되는 곳은 절반에 불과한 단 10곳에 불과했으며 거치대 수 하위 20개 정류소 중 이용수 하위 20곳에 포함되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용수 상위 20곳에 포함되는 정류장 4곳은 거치대 수 하위 20곳에 포함되어 있었죠. 즉, 이용자 수가 적은 정류장에 대전광역시청은 자전거를 많이 배치해 두었고 이용자 수가 많은 정류장에는 자전거를 적게 배치해 두었던 것이죠. 즉, 2010년대 초반 대전광역시청은 타슈의 공급과 수요 예측에 실패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항상 타슈를 타려고 했을 때 제가 이용하는 정류장에는 자전거가 없고 다른 지역에 가면은 항상 자전거가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 내용을 지금 보시는 이 논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전광역시청은 대전 시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죠. 만약 제가 이 논문을 썼을 때 시민의 정책 참여라는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주제로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화와 산업화,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지역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와 촌락이라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도시는 일자리가 밀집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여러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거지 부족 문제 등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야 하죠. 참고로 여기서 재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철거 재개발과 보존 재개발이 바로 그것인데요. 철거 재개발이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재개발을 말합니다. 기존의 낙후된 지역을 철거하고 완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이러한 철거 재개발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기존 원주민이 살아가는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보존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비를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보존시키면서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동네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건물의 벽화를 그리는 것을 그 예시로 들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경남 통영에 있는 동피랑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이러한 보존 재개발은 기존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일자리, 문화공간 등이 부족하고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한 자족 기능 확충, 즉 세제 혜택, 저렴한 토지 임대료 등 각종 혜택을 기업에게 제공하여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는 방향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촌락의 경우에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도시와 인접한 촌락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사라지고 도시와 멀리 떨어진 촌락의 경우에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 노동력 부족 문제, 유휴경력지 증가, 여기서 유휴경력지는 쉬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비 불균형으로 농촌 총각 결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이러한 문제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와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지리적 표시제는 보석 녹차, 벌교 꼬막처럼 상품 앞에 지역명을 붙이는 것을 말하고 지역 브랜드화는 지역 그 자체 또는 지역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특별한 브랜드로 인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전라남도 신안군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퍼플섬 신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지역과 지역성, 지역 조사 방법, 도시와 촌락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권 보장과 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